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SKIE 테크놀로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또 다양한 리뷰도 함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필승! 네, 오늘도 필승 종목 시간 돌아왔습니다. 필승 종목 SKIE 테크놀로지 잠시 후에 계속 얘기 드릴 거고요. 그 전에 리뷰부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네,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죠. 우리 매수점,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의 매수점. 이렇게 딱 보셔도 매수점이 얼마나 기가 막혔구나라는 것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승 보이고 있을 때도 제가 역사상 신고가 매매법 계속 얘기 드립니다. 역사상 신고가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지면 우선 매도 봐야 된다. 거래량 터지는 기준은 뭐다? 유통 주식수를 봐야 된다. 유통 주식수 이상 터지면 조금 빠져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거래량이 터졌죠. 그런데 이수페타시스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서 60만 주,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보다 조금 모자란 이런 거래량이 터진 것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다음 날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분명하게 유통 주식수를 넘어서는 이런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그럼 다음 날까지 봤을 때는 이럴 때는 조금 빠져나와야 되나, 이 타이밍을 바로 재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드리죠. 이 첫 번째 거래량 본다. 두 번째 이런 피어 그룹, 그러니까 동종, 엔비디아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본다. 이 두 번째가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자체 이수페타시스 회사에 문제가 있나 없나, 문제가 없을 때까지 계속 끌고 간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그때가 온다면 그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이다. 이것이 역사상 신고가를 대하는 그런 매도, 매매법, 매매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안 흘러왔을 때 계속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이런 상승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다 적용해 보세요. 라공기법 이렇게 활용해 보니까 충분히 이런 상승 끌고 가는구나. 즉 역사상 신고가에서는 함부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래야 세 자릿수 이런 상승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잠깐 내가 공부한다.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당연히 라공기법 자료 제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독방에서 신청서만 작성하셔서 다 받아가시고 검색기도 활용해 보시고 이런 내용들 같이 활용해 보신다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그런 종목들 계속 끌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나왔지만 현재는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스템입니다. 저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매수 끝까지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이런 고점 왔을 때 여기서 일단 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인 드렸었고요. 여기서 이런 매도 사인을 왜 드렸느냐? 이런 의견을 드린 이유는 역시나 지금 장 상황이 코스피가 2,700 근처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런 때는 확정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2,700을 넘어서 2,800, 2,900, 3,000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들도 전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요. 한 발 이렇게 물러서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스템 같은 경우도 이런 상승 잘 나와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조정 보이면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펜트론이라든지 HPSP, 한미 반도체 외 다른 반도체 종목들 ISD도 좋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 충분히 앞으로도 좋게 볼 수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한 발 물러서면 더 좋은 그런 매수점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다라는 점까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스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역사상 신고가로 여기 계속 올라선 게 확인이 됐다. 여기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계속 머문다면 거래량이 터지지 아까 얘기 드린 세 가지 똑같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든지 아니면 피어그룹 동종 대장주가 꺾이든지 세 번째 이 회사 자체에 문제가 생기든지
이러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진행 한마디로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바로 하락 낌새가 보이는 그런 내용들 포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매도 의견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저와 같이 하신다면 이렇게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이런 시점들도 파악해서 바로 대응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 드립니다. 첫 스텝 봤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 타점 잡아서 제가 이렇게 조정 보일 때도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앞에 이렇게 보시면 저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세선 제가 뒤에까지 해서 이렇게 그어 본 다음에 추세선에서 놀고 있습니다. 추세선에서 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 불안해하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불안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마이크론을 왜 끌고 가야 되는 것인가? 이 회사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 삼성전자가 장비를 대여해 줄 만큼 그만큼 기술력과 그리고 같이 삼성전자와 같이 가는 그런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추세선에서 이렇게 계속 놀고 있을 때는 차라리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까지도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매도하지 않고 기다려보니 이런 상승 나오는 거고요. 이런 상승 나왔을 때도 역시 지금은 한 발 물러설 때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더 한 발 전진할 수도 분명히 있겠죠. 이런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오셔야 얘기를 같이 해드릴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계속 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이런 거래량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래량 계속 강조하는 이유 이제는 많은 이기자 시청자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보조지표 같은 것도 다 참고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우리 시청자분들, 이기자 가족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보조지표는 어디까지나 보조지표일 뿐, 말 그대로 보조지표, 즉 가격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보조지표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즉 후행지표란 얘기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거래량은 선행지표입니다. 가격보다 먼저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어. 나는 관심을 받고 있어. 나는 상승을 할 수 있어. 즉, 나 외에 주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 내가 수익을 보는 그런 게임입니다. 즉, 거래량이 터졌다고 한다는 것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거래량이 터지면 좋은 것이냐?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역사상 신고가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 반대로 와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도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많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또 적다고만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한번 시세 분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분출한 다음에 이런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거래량 조정이 필요합니다. 즉, 이럴 때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끝났다. 거래량 조정이 까지 이어지면 그때는 거래량이 적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런 거는 거래량이 얼만큼 적어야 좋다? 거래량이 빵 터졌을 때 10분의 1 혹은 20분의 1까지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이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리고 거래량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거래량만 가지고도 이런 내용들, 한마디로 앞으로의 가격 추세가 어떻게 바뀌겠구나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량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니까요. 이 거래량의 비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필승 종목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렇게 종목 얘기 드리면 반도체 쌤 변심했네. 반도체 오늘 안 가지고 오고 바이오맨 바이오 종목 안 가지고 오고 왜 계속 요즘은 2차 전지주 갖고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천하 3분지계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런 부분들로 순환이 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이 오면 당연히 2차 전지도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순번이 이번엔 반도체다, 이번이 바이오다.
이렇게 계속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천하 3분지계로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를 얘기 드린 이유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처음 시청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 천하 3분지계, 즉 주도 섹터로 자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종목 수가 우선 많고 시가총액이 그만큼 뒷받침되어주는 그런 섹터여야 됩니다. 이 섹터와 테마 구분도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테마는 한 가지로 묶여서 올라가지만 종합주가 지수, 즉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것을 테마라고 하고요. 직접적으로 지수에 영향을 주는, 즉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종목 수가 워낙 많고 합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섹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2차 전지 이런 섹터가 움직이면 당연히 반도체 섹터는 약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세다 이러면 조금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 즉 순환매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 SK 아이테크놀로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확인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어떤 회사인가? SK 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된 기업으로서요. 이런 부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분리막, 즉 나누는 분리막을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왔다 갔다 하지만 분리막이 양극과 음극을 나눠주고 이렇게 전해액을 채우고 있는 이런 부분에 한마디로 중간에 분리 딱 이것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기자 포인트 이익 보겠습니다. 이기자 포인트의 첫 번째 이익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 올해 7,340일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지만요. 올해 흑자 전환해서 계속 영업이익도 우상향한다.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기자 포인트 강조 드리는 것은요. 이런 부분들이 다 우상향했고 돈 잘 버는 회사잖아요. 돈 잘 버는 회사. 돈 잘 벌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멀티플과 같이 엮여져서 주가에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겁니다. 물론 100% 똑같이 반영이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 이렇게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회사는 조금 주가가 꺾여도 바로 다시 반등 회복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니까요. 이런 이기자 포인트 이 첫 번째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기자 포인트 두 번째 기대감입니다. 자, 2차 전지주. 2차 전지주 좋은 건 다 아시죠? 이런데 예상보다 빠른 분리막의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에 바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적자 기업이었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될 때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미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적자 보던 영업이익이 37억 적자였다가 플러스 66억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건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 추정치보다 더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즉 분리막 부분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사와 점진적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다. 즉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또 SK온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 일본의 배터리 업체까지 그리고 북미 전기차 업체와의 그리고 미국 진출 역시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확인에 또 재확인을 거듭해야 하는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을 충분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 올해 하반기에 이런 펀더멘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다. 왜냐? 한국 분리막 업체에 대한 고객사들이 지금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증권사 리포트 이런 부분 내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한국의 분리막 업체에 대한 고객사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미중 패권 전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중국 회사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던 부분들을 한국 회사, 그러니까 SKI 테크놀로지가 더 치고 들어갈 그런 룸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대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기자 포인트의 세 번째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알파 구간을 이룬 이런 산, 그러니까 상단선을 만들어준 이런 산 있습니다. 알파 구간 이후에 이렇게 횡보하는 브라보 구간 이후 여기 이런 구간을 깨지 못하고 다시 재하락 나왔지만 지금 최근에는 여기 이 중단선을 깨고 올라서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중단선 여기가 이제 완전히 지지선으로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서 위에 내려오지만 아랫꼬리 달고 다시 상승, 아랫꼬리 달고 다시 상승. 이제 완전히 이 중단선이 지지선이 되었구나. 여기서 지금 이런 상승 이후에 다시 하락하더라도 최소한 이 중단선은 지켜주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럼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지금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SKI 테크놀로지는 지금 상장 이후에 이런 조정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역시 뭘 제일 먼저 봐야 된다? 자리도 봐야 되겠지만 이 거래량을 봐야 된다. 거래량. 상장 이후에 초창기에 저렇게 하락할 때 거래량 이후에 지금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이 쭉 없이 이런 내용들을 보이다가 거래량 빵! 한번 터지고 났더니 이렇게 상승. 다시 하락 보여도 여기까지는 지켜주는구나. 게다가 지금 이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이때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다음 거래량을 보면 아직도 쥐고 있구나. 즉, 이 사람들이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샀는데 나는 이 자리 밑에선 팔 생각이 없어. 나는 계속 더 볼 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거래량을 보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보면 이렇게 거래량 터졌을 때 이 구간 이 사람들 안 판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정도 상승 올라왔지만 이 정도 상승 여기 이걸 겪은 이 세력들이 이 사람들이 이 정도 10%이 정도 가지고 만족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여기도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물론 이것은 노란 톡방에서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거래량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꼭 보시고요. 거래량과 이 자리를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고요. 제가 거래량도 어떻게 보느냐 한 가지 더 팁을 드릴 텐데요. 이것도 라곤 기법의 이 다음 단계에 포함되는 거지만 제가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승 보이고 난 이후에 상승 보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락 횡보하고 이랬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거래량, 그러니까 그게 외인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어느 정도의 거래량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즉 상승 끝 하락 조정 여기까지 HTS나 MTS에서 기간을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 이렇게 큰 거래량 나고 상승 나왔을 때부터 해서 쭉 거래량 거래 주체를 봤더니 지금은 외국인들이 이만큼 매수했구나, 아니면 기관들이 이만큼 매수했구나, 아니면 개인이 이만큼 매도를 했구나, 이런 걸 파악하시면 다음번에 어느 선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들은 매수 주체를 보고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 드리자면
이렇게 상승 나오고 조정 보였을 때에 이런 매집을 누가 했는가? 이 매집 주체가 던지고 나오면 나도 따라서 같이 던지고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렸지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즉 이런 부분들 라곤기법 통해서 같이 공부 꼭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다시 정리해서 얘기 드리자면 여기서 매수 주체가 누구냐? 여기서 파간 다음에 매수 주체가 던진다. 이 던진다는 것도 얼마만큼인지 당연히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 있죠. 이런 부분들만 공부하셔도 무턱대고 정말 눈 가리고 나는 아무 때나 매수할 거야. 나는 올랐으니까 매도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요. 본인 자체가 수준이 올라가서 계산할 수 있는, 예측하고 계산하고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이 는다니까요. 자, 여기서 툭 떨어졌는데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왜 떨어진 거야? 모르겠어. 아니면 쑥 올라왔는데 왜 올라온 거야? 그런 걸 모르고 매매하시면 이제는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수 주체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는지 아니면 하방으로 잡는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 공부하고 보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노란톡방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무턱대고 매매하던 시절은 이제 안녕. 나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거야. 제가 얘기 드리지만 우리 이기자 가족분, 노란톡방에 오신 우리 이기자 가족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홀로서기를 하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리고 전부 다 자세하게 공개해서 하나 레벨업되고 실력이 쌓아가는 이런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제가 만들어낼 테니까요.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